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27대 13으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출발이 좋았던 나이너스였는데 출발만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대 0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머지 45분 동안 석점 득점에 그치면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닉 멀린스가 2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이제 펀트 리턴 상황에서의 턴오버 2개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를 넘겨준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부상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세인츠 상대로 이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만 저 턴오버들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또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경기 중반에 또 드루 브리스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이너스에게는 분명히 승리할 기회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턴오버 부분에 대해서 카일 셰너한 감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턴오버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 공을 더 잘 간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너스가 일단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좀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주전 러닝백 라인 모스터트 그리고 넘버원 리시버 디보 세뮤얼 그리고 넘버원 코너백 리차드 셔먼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각 공수에서 주요 선수들을 복귀를 한다면 나이너스의 경기력도 조금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경기력 향상이 눈에 띄었던 선수가 하나 있는데 제이번 킨로우가 데뷔 이후에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데뷔 이후에 단 하나의 색도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1.5개 색을 기록하고 3개 큐비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디포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보내고 자신이 이 자리를 차지한 어떤 그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떻게 보면 승패보다 더 이슈가 됐던 거는 결국 드루 브리스의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쿼터 중반에 이 켄타비어 스트리트에게 이제 강한 히트를 당하면서 이제 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비뼈 부상을 입은 이 드루 브리스였습니다. 두 스냅만 쉬고 다시 복귀를 했었고 이제 전반 남은 시간 동안에 테이서 밀과 좀 스냅을 나눠 가지면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던 드루 브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제이미스 윈스턴에게 이제 쿼터백 자리를 넘겨주고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대박이었던 게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역전 터치다운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팬들이나 저희들도 브리스의 부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검사 결과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생각보다 좀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총 5개의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폐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무기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collapsed lu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폐가 원래 요만한데 이제 풍선처럼 쫙 이렇게 그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제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풀려져 있는데 그게 팽창돼 있지 못하고 이제 쭈그러든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폐에 구멍이 난 거죠. 기흉인데 이 부상이 이제 생각보다 커서 그러니까 최소 2주 이상 결장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정말 최소가 2주인 거고 검사 결과 그리고 이제 회복 여부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 페이튼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드루 브리스의 상태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션 페이튼 감독이 안 된다. 나 베이글 먹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피해 갔는데 사실 그렇게 피해 가면 사람들이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리포터가 재차 이제 상태를 좀 알려달라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자르면서 지금 베이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당신 얘기하는 게 안 들린다. 업데이트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드루 브리스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초반에 뭐 마이클 토마스도 빠지면서 예. 브리스도 좀 예년 같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세인츠가 위기에 빠졌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쿼터백 자리에 테이섬 힐이나 제이미스 윈스턴이라는 뭐 준수한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드류 브리스에 비할 바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결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인츠가 좀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만 의원이 이제 아침에 저희 단톡방에 사진과 함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올려줬는데 도모니크 폭스워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겟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되고 나서 드류 브리스가 주전 쿼터백이었을 때보다 세인츠는 더 위험한 팀이 됐다라는 굉장히 볼드한 주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들은 상대 패널들의 표정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2005년 3라운드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한 6시즌 정도를 뛰었던 이 NFL 선수였고 이 사람이 이제 NFL 선수협회 회장까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을 한 굉장히 똑똑한 양반인데 이 똑똑한 양반이 어그로를 끌어도 너무 끄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위험한 팀이 됐다는 게 이제 턴오버를 많이 던지는 위험한 팀이 됐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나요? 아 우리에게 위험한 팀이 됐다? 뭐 그러니까 세인츠에게 위험한 팀이 됐다? 뭐 그렇게 네. 뭐 근데 이제 이건 농담이고 네. 뭐 윈스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예. 뭐 실제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날 경기 후반전에 윈스턴의 기록을 살펴보면 10번의 패스 중에 6번의 성공, 63야드 정도로 뭐 평범한 기록인데 네. 뭐 경기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 레드존에서는 좀 패스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윈스턴이 윈스턴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토마스 같은 핵심 리시버들과는 아직 좀 손발이 맞지 않아 보이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1쿼터부터 나서는 것과 또 후반에 이제 긴급 투입되는 건 다른 거니까 윈스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좀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리스 때보다 더 위험한 팀이 됐다? 이거는 좀 선 세게 넘었죠. 네. 분명히 상식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윈스턴이 이 패널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할 경기는 신시내티 벵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36대 10으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뭐 전승 행진을 달리던 스틸러스가 이날 경기도 이기면서 이제 9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벵갈스는 지지난주에 테네시를 꺾은 상승세가 있었고 예. 또 바이위크라는 이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간까지 보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신시내티가 넘기에는 스틸러스가 너무 강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스틸러스가 빅벤의 패싱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벤이 이날 쌓은 스탯이 이제 333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 근데 빅벤 역시도 이제 코로나 고위험군에 분류가 되면서 이 훈련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랬던 선수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베테랑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인 훈련 없이도 빠르게 경기 감각을 찾을 수 있는 뭐 빅벤의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날 워낙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10주차 AFC의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위그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 3주 연속 50야드를 밑도는 러싱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제임스 코너가 아니라 제임스 코너를 비롯한 팀원 전체가 그러니까 50야드를 합계로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팀 러싱 야드가 지지난주 레이븐스전에서 48야드, 그리고 카우보이스전에서 46야드, 그리고 벵갈스 경기까지 44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경기 50야드를 밑도는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2야드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려를 해봐야 될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패싱과 러싱 공격이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뭐 스틸러스가 지금 정규리그에서 뭐 전승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지만 결국에는 이제 슈퍼볼 우승을 뭐 향해 달려가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상대가 스틸러스의 러싱 공격을 포기하고 이제 패싱을 집중적으로 막는 그런 이제 변칙적인 작전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러싱 공격을 분명히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코너나 뭐 베니스넬 뭐 이런 러닝백들이 뭐 돌아가면서 뛰고는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빨리 올라와줘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벵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벵갈스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제 벵갈스가 뭐 조 믹슨 없이 이 경기를 풀어가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뭐 경기 내적으로 할 얘기 사실 없어요. 완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버로 혼자 힘만으로 이제 스틸러스를 이겨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벵갈스 얘기를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즌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잭 테일러 감독과 벵갈스가 이제 꿈꾸던 리빌딩이 잘 되고 있나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뭐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드는 생각인데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지난 시즌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차저스와 벵갈스 모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승리로 많이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희망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뭐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예. 비슷한데 조금 더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차저스에서 저스틴 허버트는 굉장히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벵갈스에서 조 버로우가 그렇게 외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 믹슨 선수가 물론 못 나오긴 했지만 조 믹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저의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벵갈스의 리빌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쿼터백이죠. 그렇죠. 근데 조 버로우가 뭐 기대만큼 리그에 적응을 잘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뭐 엘리트 쿼터백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이제 보여주고 있다까지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 라운드에 뽑았던 리시버 T 히긴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좀 외롭지 않아 보이는 뭐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좀 아쉬운 점들도 꼽아보자면 일단 연장 계약을 맺었던 조 믹슨이 좀 많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에 나왔을 때도 아주 좋았을 때는 좋지만 뭐 그게 그렇게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진한 경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진에서 많은 FA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DJ 리더나 트레이 웨인스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렇다 할 지금 활약이 없거든요. 예. 물론 내년에 뭐 잘 돌아와서 뭐 예년의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해준다면 전력의 플러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1년차 시즌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벵갈스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내년에 FA나 드래프트 때 오라인 그리고 이제 패스러셔들을 만약에 좋은 선수들을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올해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팀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가 올 시즌 달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팀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더 낮은 순위, 그러니까 좋은 픽을 받을 수 있는 순위까지 내려가서 또 좋은 선수들 뽑고, 그러니까 FA로 선수들 또 영입하고 그러면서 팀을 한 번에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주에는 아주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을 상대를 할 예정인데 워싱턴도 물론 알렉스 스미스가 어느 정도 부활의 조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팀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벵갈스가 이제 충분히 승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경기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조 버로우 대 체이스 영의 맞대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1번 픽과 2번 픽의 맞대결. 팬분들이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가 9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경기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다음 주 이제 제교스 원정 그리고 이제 뒤로 레이븐스와의 경기, 워싱턴 풋볼팀과의 경기, 그리고 빌스 원정, 벵갈스 원정, 콜츠와의 홈 경기, 그리고 브라운스 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 중에 레이븐스, 빌스, 콜츠 요 세 팀 정도가 까다롭고 나머지는 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팀들이라고 보면 전승도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레이븐스 일단 한번 잡았었고 빌스 최근에 좀 힘 빠지고 있고 콜츠가 상승세로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스틸러스가 못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별일 없는 한 일단 AFC 1픽은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6전 전승도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데 우선 볼티모어가 지금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AFC 노스 지구 우승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칩스도 8승 1패니까 이제 한 경기 차밖에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칩스에게 바로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넘버원 시드까지 아직 확보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이제 내고 싶고 예. 이날 경기 이제 TJ 와트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강력한 후보임을 입증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스틸러스 수비진에서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뽑자면 약간 이제 경기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드 듀프리가 조보로를 상대로 전반 막판에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내는 히트를 가했어요. 근데 이게 플레이 자체도 반칙이죠. 네, 좀 불필요했죠. 이미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제 불필요하게 좀 밀어냈고 그 말대로 이제 언네서서리 러프니스가 선언됐죠. 그러면서 이제 버로우가 발목 쪽에 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경기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네. 경기 후에 그 듀프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버로우를 태클을 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 이제 조롱하는 포스팅을 했고 팀 동료 스티븐 엘슨도 트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버로우를 또 약간 조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틸러스가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네요. 좀 매너면 네. 어떤 성숙한 어떤 동료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반면에 조버로우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기력에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이런 인터뷰를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로우가 굉장히 성숙하다. 네. 그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약팀이잖아요. 리그의 대표적인 약팀 중 하나인데 그 팀의 쿼터백을 상대로 히트를 가했다고 자랑스럽게 SNS에 사진을 올린다? 이건 좀 멘탈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조버로 선수의 성숙한 대처가 좀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벵갈스의 미래가 더 밝은 게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러니까 버로우의 이런 워크 에식이 훌륭하다는 것이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벵갈스의 팬분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도 또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스틸러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23대 17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 경기의 승리는 이 페이트리어츠가 이겼다기보다 이건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팍스보로우가 이겼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날씨와 관련해서 예. 벨리책 감독의 별명 중에 제갈리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아, 예. 그 제갈공명처럼 이제 신기한 그런 이제 술수들을 많이 쓴다 이런 데서 나온 별명인 것 같은데 삼국지도 보면 이제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벨리책 감독이 이날 팍스보로에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온 것이 아닌가. 특히 그 레이븐스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면 이제 경기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네. 이게 플레이가 공이 날아가고 있는 건지 뛰고 있는 건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강한 비가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레이번스가 역전을 하질 못했는데 정말 묘한 타이밍에 이제 패트리어츠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질레 스타디움이 이긴 경기였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패트리어츠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도 이제 스테폰 길모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넘버원 코너로 뛰었던 JC 잭슨이 이날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JC 잭슨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리그에 데뷔했던 초기에는 그때 슈퍼볼 나왔을 때 사람 아니었거든요. 좀 이렇게 헤매고 음. 뭐 상대에게 빅플레이를 내주기도 하는 그런 좀 빅플레이도 빅플레이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참 몇 년이 지나서 이 잭슨이 많은 성장을 이뤘고 이날 경기까지 인터셉션을 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인터셉션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총 6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리그 1위입니다. 그 지난 시즌에 스테폰 길모어가 6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시즌 이제 절반 갓 지났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터셉션 개수가 뭐 코너백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램지가 맥칼프를 완전히 지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램지가 뭐 눈에 띄는 스탯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코너백이 그렇게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JC 잭슨처럼 이 턴오버들을 많이 유발해 내면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도 또 좋은 코너백의 덕목입니다. 예. 그래서 JC 잭슨이 점점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코너백으로 올라서는 과정에 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폰 길모어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 양 코너가 정말 든든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날 또 하나 칭찬을 해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데이미언 해리스인데 이날 121야드를 뛰면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캠 뉴튼의 패싱 야드가 118야드니까 네. 캠 뉴튼의 패싱보다 데미안 해리스가 이제 발로 만든 야드가 더 많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렉스 버크헤드가 2개 터치다운 기록했고 리시빙 터치다운이 없긴 했지만 이날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자코비 마이어스도 뭐 리시빙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츠를 보면 사실 그러니까 수비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빠졌어도 수비 나쁘지 않고 오라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근본은 갖춰놓은 팀인데 풋볼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하면 쿼터백 아니겠습니까? 좋은 쿼터백이 없다. 이거는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캠 뉴턴 선수가 이날 이제 118야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에어야드가 50야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짧은 패스 이후에 이제 리시버들이 달려가서 발로 만든 야드고 실제로 이제 캠 뉴턴이 던져서 날아간 야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캠 뉴턴 선수가 이제 직접 뛰어서 뭐 이렇게 터치다운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날은 정말 비가 왔으니까 천만다행으로 경기 이겼지 천만다행 아니죠. 그러니까 재수없게 경기를 이겼지만 어쨌든 이제 정상적인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캠 뉴턴 선수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파죽의 2연승을 달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경기 이제 제츠한테 승리를 당하면서 이 우리 로렌스와 이제 작별을 하게 됐죠. 이제 너희 로렌스가 됐고 이번 경기도 이제 날씨가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이제 저스틴 필즈와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쿼터백들이 저만큼 이제 멀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체면치레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면서. 근데 이게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8승 8패 내지는 뭐 7승 9패 정도 해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수지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9승 7패 정도라도 한다면 이게 지난 시즌까지 19년 연속 위닝 시즌 기록을 써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최장 기록이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20년 연속 기록입니다. 그거랑 타이 내년에 이제 또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서 그 기록을 깨는 거 아니면 사실 9승 7패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이지만 의원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있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
뭐 패트리어츠가 그거를 깰 수 있을지 뭐 지켜보는 것도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드래프트 픽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플레이오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림도 없죠. 지금 순위표를 살펴보면 AFC 컨퍼런스에서 9번 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AFC 이스트에서는 3위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즌은 7번 시드까지만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번 시드와의 격차를 보면 6승 3패니까 이제 2경기 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최소 9승에서 10승 정도는 해야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 5승 2패 혹은 6승 1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제 남은 7경기 스케줄을 보면 5할 이상의 상대 팀이 4경기, 5할 미만의 팀이 3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3경기는 무조건 잡고 5할 이상의 팀들과 최소 2승 2패 혹은 3승 1패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9승 7패를 하려면 이제 5승을 더 해야 되는데 뭐 5승을 더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슈퍼볼 우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팀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9승 7패 기록을 해서 뭐 위닝 시즌 기록 이어 나가면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름의 뭐 챙길 건 있다. 근데 진짜 8승 8패를 한다? 이거는 진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즌 될 겁니다. 이제는 9승 7패를 목표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진짜. 뭐 이제 레이븐스 얘기로 좀 예. 넘어가 보면 라마 잭슨이 이날도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뭐 스탯을 떠나서 결국 4쿼터에 이제 원 포지션 차이로 쭉 가고 있었거든요.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총 3번이 있었죠. 근데 이 3번의 드라이브에서 도합 전진 야드가 25야드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은커녕 뭐 필드골도 기록을 하질 못하면서 그대로 이제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레이븐스였어요. 저는 그냥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센터 메스쿠라의 스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센터와 이제 스냅이 좋지 않은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날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3쿼터 이 포스 앤 원에서 나왔던 스냅 미스가 또 경기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포릿을 했는데 결국 이제 턴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득점으로 이어졌고 4쿼터에도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 롤아웃해서 뛰어가면서 굉장히 멋진 러싱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 바로 다음 플레이에 스냅 미스가 나와가지고 공이 또 다시 뒤로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스냅 미스가 그러니까 추격의 동력을 끊는 그런 어떤 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보면 페널티가 또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8번의 페널티에 64야드를 물러났는데 이런 날씨가 안 좋은 경기 그래서 많은 야드를 나아가기 어려운 경기에서는 이제 까먹지라도 말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페널티가 조금은 더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일단 6승 3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스틸러스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우승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AFC 전체 순위표를 보면 레이븐스와 6승 3패로 동률인 팀이 5팀이나 더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서 또 라마 잭슨이 예년처럼 또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테네시 그리고 피츠버그와의 맞대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경기를 다 내준다면 6승 5패까지 밀려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번스가 조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라마 잭슨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안에서도 리드를 내주면 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선수잖아요. 만약에 팀 전체 성적으로도 이제 플레이오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거를 역전하고 쫓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예. 일단 다음 주 테네시와의 경기만 얘기를 해보면 레이븐스가 지금 디펜시브 라인 쪽에 부상자들이 많으면서 러싱 디펜스가 좀 약해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데릭 헨리를 만난다. 이게 좀 걱정거리예요. 예. 뭐 많은 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에 그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데릭 헨리에게 무려 195야드를 내주면서 이제 충격에 탈락을 했었던 레이븐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때 비극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디펜시브 라인 재정비가 시급해 보이는 레이븐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고 막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에서 이제 벌어지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죠? 네. 보면 이제 마지막에 프로도가 모르도르로 들어가잖아요. 네. 흡사히 약간 모르도르의 풍경과 비슷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 거기서 살아나온 거는 벨리책이었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요. 19대 13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 팀다운 경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뭐 펌블하고 인터셉션 던지고 굉장히 좀 정말 티피컬한 그 커크 커즌스와 빅딩릭의 어떤 시작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베어스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내기 감독이 플레이 콜링을 직접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 현지 언론에서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심 끝에 네. 이제 넘겨줬죠. 네, 플레이 콜링 권한을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빌 레이저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까? 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결국 걱정 반 쪽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 콜링 한 사람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이제 베어스의 공격력이었고, 이날 이제 베어스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역시나 코데럴 패터슨의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죠. 베어스가 패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조명을 하고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코데럴 패터슨이 소위 리턴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후반 시작과 함께 104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했는데 이게 벌써 통산 8번째입니다. 이게 NFL 역사상 최다 타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남은 커리어에서 한 개를 더 한다면 뭐 NFL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거죠. 그게 무슨 쿼터백이나 뭐 색 뭐 이런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이제 분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한 부분이라도 자신이 역대 1위로 남는다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저희도 함께 볼 수 있고 또 리뷰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이날 중계 중에도 나왔었는데 코데럴 패터슨이 2013 드래프트 1라운드로 바이킹스에 지명이 된 선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2주 차에. 그러니까 뭐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 통산 첫 번째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리그 타이 기록을 세우는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패터슨이 사실 드래프트 당시에 기대치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스킬 플레이어 쪽보다는 결국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돌아섰고, 뭐 뉴잉글랜드에서도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 팀을 좀 돌아다니는 저니맨이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킥오프 리턴으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후반전을 열었었던 베어스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펀트 리턴 상황에서 공을 흘리면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셜 팀 상황에서 이제 웃고 울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베어스의 이날 유일했던 터치다운이 그 패터슨의 터치다운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공격이 잘 되질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와 관련한 기록들을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음. 베어스가 이번 시즌 그 서드다운 컨버전, 포스다운 예. 컨버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도 13번 시도 중에 2번밖에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후반전만 놓고 보면 퍼스트 다운이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뭐 득점을 내거나 뭐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시카고 베어스의 공격진이 못했다는 것도 뭐 당연히 못했죠. 못했는데 그것보다도 이 바이킹스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날 해리슨 스미스 선수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해리슨 스미스가 물론 기록도 하나의 인터셉션에 패스 굴절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도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 이 기록 외에도 자 정말 이 좋은 플레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과장조금 보태서 그 상황엔 무조건 해리슨 스미스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스가 3연승을 거두는데 뭐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베어스 입장에서는 뭐 공격이 풀리지 않았던 것도 참 답답했지만 결국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닉 폴스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는 게 또 안타까운 소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사 결과를 보면 뭐 아주 심각한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베어스가 11주 차에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이다 네. 라는 소식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백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비스키가 부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FA 신분으로 있던 드션 카이저를 불러서 트라이아웃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디션 카이저의 이름을 NFL에서 다시 들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전설의 빵 16을 이끌었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에 가서도 뭐 로저스의 백업 역할을 했지만 뭐 크게 존재감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런 드션 카이저를 불러서 이제 트라이아웃을 할 정도로 지금 베어스의 쿼터백진이 좀 부상이 많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폴스가 나오든 뭐 카이저가 나오든 트루비스크가 나오든 어느 선수 하나 뭐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게 결국 베어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여전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베어스긴 하지만 공격이 이래가지고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베어스의 남은 스케줄을 살펴보면 지구 라이벌들과 5경기나 남아있다는 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베어스의 어떤 지구내 순위를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격진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베어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바이킹스는 이제 이날도 뭐 델빈 쿡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커크 커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정도의 경력은 된 것 같다. 내가 쿼터백으로서 공을 잡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어떤 프로 선수들, 그러니까 자기들 에고가 강한 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인터뷰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즌스가 뭐 어떤 좀 깨달음, 뭐 일종의 해탈을 좀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굉장히 복합적이었던 게 이제 너가 너의 어떤 그릇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거예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풋볼은 쿼터백 노름인데 쿼터백이 공을 잡고 할 게 많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을 잡았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패트릭 마홈스나 어떤 뭐 아니면 이제 에런 로저스나 톰 브레이디나 이런 선수들만큼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공을 잡았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도전적인 태도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아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얘기신 있고 것 왜냐하면 같아요. 스포츠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투쟁심, 경쟁심 이런 게 없으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잃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커즌스의 그 유행어 중에 You Like That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 커즌스로 좀 이런 음, 어떻게 보면 오기가 있는 네. 그때 커즌스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잃은 네, 거잖아요, 사실. 그런 좀 바람을 음. 가져보고 싶고 뭐 커즌스에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면 네. 드디어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10번 도전 만에 네. 첫 승을 거뒀어요. 그 전까지 워싱턴과 지금 바이킹스 시절 합쳐서 0승 9패였는데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웃으면서 ESPN과는 처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음. 그러면서 좀 활짝 웃는 모습이 그래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커즌스가 굉장히 해피한 하루를 보냈고 최근에 좀 활약이 좀 애매했었던 애덤 필런 선수도 이날은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빙 야드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날 바이킹스가 기록했던 2개의 터치다운을 모두 딜런이 해줬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첫 번째 원핸드 캐치 터치다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모처럼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딜런이었고 하지만 반면에 델빈 쿡에 대한 걱정거리가 드는 경기이기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사실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델빈 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델빈 쿡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데 이겼던 경기는 사실 다 델빈 쿡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델빈 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사실 바이킹스가 안고 있는 고민 그리고 잠재적인 좀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면 쿡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쿡이 좀 다치지 않을까? 예. 좀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좀 살펴보면 이날도 무려 30번의 러싱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시즌 전체로 좀 확장을 해보면 쿡이 지금 한 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8경기 출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기당 평균 러싱 시도를 계산을 해보면 약 22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7경기를 경기당 평균 22회를 한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26회를 러싱 시도를 하게 되는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번의 경기에서 250회의 러싱 공격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도 적지 않았죠. 그때보다 7, 80회 정도 더 하는 페이스로 가고 있으니까 네. 분명히 걱정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데빈 쿡이 뭐 아주 튼튼한 뭐 로보트 같은 선수가 아니라 은근히 잔부상들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바이킹스가 너무 많은 러싱 공격을 시도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뭐 바이킹스가 당분간은 이런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향후 일정도 해볼 만한 일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킹스가 최근 3연승을 한 것도 고무적인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지구 라이벌들과의 상대에서 이겼다는 점이 더욱 이제 기쁜 점이에요. 예. 그리고 향후 3주간이 모두 홈 경기인데 댈러스 카우보이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바이킹스가 그래도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겠느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매치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연승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바이킹스의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와 베어스의 경기까지 10주 차에 펼쳐졌던 경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경기들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이번 10주 차를 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스페셜 헤일 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예. 그 스페셜은 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스페셜 팀에 관련된 네, 스페셜. 스페셜 팀에서 울고 웃었던 여러 팀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스페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헤일 머리가 정말 멋있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로 이번 10주차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10주차로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 10주차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1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